안녕하세요. 이날 책일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식하지 않는 삶, 저자 이시쿠로 세이지, 전선영 옹김, 편행곳 머스트리드 북. 현대인들의 수명기간이 늘어나면서 나이 들어도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량을 제한하는 소식과 운동, 수면, 질병 등의 건강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조심하고 내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아서 건강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자는 5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노화에 대한 태도, 오래 사는 것도 못할 노릇.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오래 살고 싶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나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오래 살고 싶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81.41세, 여성은 87.45세의 전후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이르러 남성은 8.8년, 여성은 12.4년을 누워 지내다가 돌봄을 받는 등 일상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노후에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걷거나 일어서는 간단한 동작조차 여의치 않은 모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래 사는 것도 못할 노릇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면 어떨까? 나이 들어도 허리와 다리가 튼튼하고 제 한 몸을 건사할 수 있으며 두뇌가 명석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른다. 매일 힘이 넘쳐나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한다.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라 해도 장수 따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까? 나는 당신이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세우고 나서였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그때부터 몸 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자 나처럼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외과 의사로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면서 삶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하루하루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된다면 오래 살고 싶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새로운 목표를 품고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는 이제껏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 내내 참아온 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나이 들어 누군가를 돌보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멋진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어떤 일에 도전하려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건강부터 되찾아야 한다.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최고의 양생술 식욕 다스리기. 우리는 어떤 식생활을 추구해야 할까?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되고 고도로 서구화된 식사를 하는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식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인이 암에 걸리는 비율, 즉 암이 이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국 의사를 비롯해 의학자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암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본다.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나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12년에 발표한 암 대책 추진 기본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른 과제는 암을 치료하는 인재 육성, 완화 케어 충실화,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발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암 예방에 관해서는 금연, 감염 예방 등이 전부이며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체법은 찾아볼 수 없다. 바람에 식사가 관련이 있음은 분명한데도 말이다. 이래서는 암 환자가 감소할 리 없다. 일본인은 과거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 해도 시대 유학자 가히바라 에키케니 쓴 양생운에는 그 시절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건강법과 식사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 가히바라가 활동하던 17세기에는 50세 전에 세상을 뜨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 시대의 가히바라는 양생술, 즉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법을 실천해 84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그가 후대에 전수한 양생의 가르침은 식사, 운동, 호흡, 금욕, 음양오행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몸가짐을 조심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바꿔 말하면 가히바라는 병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몸이 상하는 것은 제 욕심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는 적당량만 먹고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으며 식후에는 반드시 몇백 보 걸어야 한다. 가히바라가 권한 식사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는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식사법을 모두 기술했지만 무엇보다 식사를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밥과 국, 반찬 한두 가지. 가히바라는 매끼 밥을 먹기 시작해 허기와 갈증이 가시고 난 후에는 욕심껏 먹어선 안 된다. 잘 생각해서 참아야 한다. 라며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속이 80%쯤 찰 때까지만 먹는 방식으로
20% 적게 먹는 것이 핵심이다. 과식하면 비위가 상하는 것도 있지만 식욕을 다스려 음식을 삼가하는 태도가 병을 예방한다고 가이바라는 조언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에 먹은 식사가 모두 소화되지 않았다면 아침을 걸러야 한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점심을 먹어서는 안 되며 몸이 아플 때는 미음은 물론 식사를 금해야 한다. 가이바라는 한결같이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소식과 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질 제한 정말 필요할까? 한때 당질 제한이 대유행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당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목청을 높였으며 당질 섭취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듯 몰아세웠다. 여기서 확실히 밝혀두는데 당질이야말로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질 제한이다. 많은 사람이 당질 제한을 했더니 몸이 좋아졌다거나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당질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현대인은 대부분 당질 과잉 상태다. 가공식품이나 과자, 패스트푸드 등 단순 당질이라 불리는 당을 다량 섭취한 결과다. 본래 당질은 곡물이나 채소, 과일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식사는 채소와 과일이 적고 백미와 밀 같은 도정한 곡물이 많아 식이섬유가 극도로 부족하다. 한번 식사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몸이 쉴 틈 없이 일한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액에서 세포로 당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 인슐린 기능이 저하한 상태, 즉 혈액에서 세포로 당질을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당질은 지방 조직으로 흘러들어 지방으로 축적된다. 지방이 많아도 당질이 세포로 흘러들 수 없으므로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를 일으킨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허용할 수 있는 당질의 양이 제한된다. 세포의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당질의 양이 제한되면 몸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당질 제한이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체지방이 감소해 섭취할 수 있는 당질의 양이 늘어난다. 이 같은 식사를 개선하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당질을 대사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다. 과식하지 않는 삶.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